안녕하세요 여러분. 국내 최초 렌즈 삽입술 전문안과 닥터 ICL 대표 원장 이동훈입니다. 오늘은 렌즈 삽입술에 대해서 좀 더 딥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좀 준비했는데요. 렌즈 삽입술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제가 간단한 질문 먼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렌즈 삽입술이 시작된 시기가 언제쯤일까요? 조금 복잡하면 이제 간단하게 라섹이라는 게 이제 1990년대부터 시작된 가장 오래된 레이저 시력 교정 수술인데, 라섹보다 먼저 나왔을까요? 나중에 나왔을까요? 나중에 한 10년? 렌즈 삽입술이 익숙한 게 아니니까 마치 좀 최근에 나온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이 들지만, 사실은 라식 나스과 같은 레이저 수술보다 안내 렌즈가 훨씬 오래된 수술이에요. 렌즈 삽입술의 역사를 보면 IOL이라고 불리는 ICL 4촌 같은 렌즈가 처음으로 등장한 게 자그만치 1949년 그 해롤드 리들리라고 하는 그 영국의 안과 의사 선생님이 만든 눈속 인공수정체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 인공수정체를 발명한 공로로 엘리자베스 여왕에게 기사자귀를 받으셨죠. 실제로 이 렌즈는 여러 가지 어려움, 비용이라든지 제작의 난이도 이런 것 때문에 실제로 대중화가 되지는 못했어요. 안내 렌즈의 대중화는 그 이보 ICL로부터 시작됐는데요. 현재 전 세계 가장 점유율이 높고 렌즈 삽입 수술을 전 세계에 대중화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렌즈입니다. 이보 ICL은 1990년대 초반 러시아에서 처음으로 아이디어가 나오게 됩니다. 표도로프 박사라는 분이 그 이보 ICL의 조상격인 이런 최초의 후방 렌즈 모델을 고안하셨는데요. 그리고 1992년 미국의 스타사라는 회사에서 본격적으로 개발하기 시작해서 초창기 모델이 나오게 되었고, 실제 환자에게 처음으로 시술이 된 거는 1994년입니다. ICL 수술을 전 세계에서 최초로 집도한 분은 닥터 잘디바라고 해서 아르헨티나 분인데, 이분도 이제 그 네임드죠. ICL 수술을 집도하신 분 중에서는 제일 오래된 분이고, 닥터 잘디바라는 분이 이제 수술한 지가 벌써 이제 한 30년이 넘었으니까 수술한 지 오래된 환자분들이 병원에 이렇게 정기 검진을 하러 오시면은 이렇게 인증샷을 찍는 거예요. 자기보다 오래 한 사람이 거의 없으니까 병가 때마다 이렇게 사진을 딱 찍어갖고 이제 학회 때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자랑하시는 거죠. 옛날에 그렇게 자기가 수술했던 환자들이 지금도 잘 가지고 있다 ICL 이렇게 하시면서 보여주는 거죠. 사실 이 만약에 1993년 당시에 이 시술을 하려고 한다면은 이거는 이제 환자분들의 좀 특별한 동의를 구해서 했던, 어떻게 보면은 좀 임상 실험을 겸한 그런 시술이라고 볼 수 있겠죠. 어떤 약품이나 치료 기기들이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좀 더 광범위하고 안전하게 사용되려면 우리 FDA와 같은 공인된 인증기관을 통해서 아주 적합하고 철저한 검증 과정을 거쳐야 되겠죠. 그런 과정 중에서 대표적으로 이제 콩포미테 유로피엔 CE 마크라고 하는 유럽 통합 규격 인증이 있는데요. 97년에 이제 CE 마크를 받고 2002년에 이제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들어와서 시술이 시작되기 시작했는데, 본격적으로 이제 ICL이 많은 분들에게 시술되기 시작된 거는 난시를 동시에 교정할 수 있는 토릭 ICL이라는 모델이 2005년에 나오면서부터예요. 처음에 제가 이제 수술 시작할 때 보니까 이 ICL 렌즈 삽입술에 대한 정보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그 더 정확한 사이즈 ICL을 디자인해서 좀 더 안정적으로 토릭 ICL을 회전되지 않게 눈에 딱 맞게 넣을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 고민이 굉장히 많았어요. 여러 가지 연구를 많이 했었는데요. 심지어 이 렌즈가 넣어놨을 때 시계 방향으로 많이 돌아가는지 반시계 방향으로 많이 돌아가는지 이렇게 아주 섬세한 부분까지도 생각하고 연구하면서 사실 엄청나게 좀 고생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도 고생은 했지만 그때 이제 ICL 그 주제 논문을 안과 SCI 저널 중에서는 사실 세계 최고라고 할 수 있는 옵살모로지의 한국 최초로 연구 논문을 이제 게재할 수 있어서 사실은 굉장히 고생은 했지만 보람 있는 과정이었습니다. 옵살모로지의 그 제일 저자 논문이 ICL 관련 논문으로 최초로 실린 게 2012년인데, 사실 안타깝지만 이제 그 이후에 그 한국에서 나온 논문이 아직은 옵살모로지에 실린 적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전무후무한 기록인데, 솔직히 이제 더 좋은 후속 논문들이 많이 나와서 제 기록이 좀 빨리 깨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그 ICL 렌즈의 역사를 한번 들여다볼까요?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동안 렌즈의 버전이 여러 차례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90년대 그 처음으로 개발 단계에 있던 그 버전 제로 모델은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는 콘택트 렌즈하고 모양이 굉장히 좀 비슷하게 생겼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 렌즈는 눈 안에서 안정적으로 고정되지 않고 이렇게 회전이 많이 된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ICL 렌즈에서 우리 안경으로 치면
안경테 역할을 하는 그 햅틱, 그러니까 즉 지지부라고 불리는 곳이 있는데 그걸 만들어서 이 햅틱이 눈 안에 있는 이 모양체 그 조직과 서로 맞물려서 모양체 고랑에 걸려서 갈고리 역할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이제 안경 다리를 2개 만드는 것보다는 4개를 만들면 훨씬 더 안정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모양이 결과적으로는 하나, 둘, 셋, 4개짜리를 만들어주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버전 1부터는 렌즈가 움직이는 문제들이 이제 예전에 비해서 많이 극복하게 됐습니다. 그럼 버전 2에서는 어떤 일이 생기느냐? 렌즈 라이즈라고 해갖고 이 광학부의 높이가 바뀌게 되는데요. 눈 안에는 수정체라고 해서 우리 눈 속으로 빛을 모아주는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수정체는 수정체를 감싸주고 있는 수정체 주머니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위를 우리가 수정체 낭이라고 불러요. 이 수정체 낭이 안내 렌즈와가 닿게 되면은 수정체 껍질에 미세한 스크래치를 만들면서 수정체 낭에 혼탁이 생길 수 있고 그렇게 되면은 보이는 게 흐려지기 때문에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렌즈를 조금 더 위쪽으로 만들어서 수정체와의 안전거리를 늘리면 더 좋겠죠. 그래서 단면을 봤을 때 평평한 렌즈에서 좀 더 아치를 이루는 모양의 렌즈로 업그레이드가 되게 된 버전 2가 나오게 됩니다. V2에서 V3, 버전 3로 넘어갈 때는 어떤 부분이 달라졌을까요? 그 안경을 착용했을 때 우리가 시야가 넓고 시원하게 보이려면 뭐가 커져야 될까요? 안경알이 커지면 됩니다. 안경알이 커지면 시야도 넓어지겠죠? 그러면 전체적인 시야를 더 넓게 커버하고 교정 이미지를 더 넓게 많이 보게 되고 상대적으로 빛번짐이나 겹쳐 보이는 현상 또한 줄일 수 있죠. 그래서 버전 3가 될 때는 이 옵틱이라고 부르는 렌즈의 광학부가 과거에 비해서 확 커졌어요. 안경알을 크게 만든 거죠. 이때 이 버전 3가 97년도에 그 유럽 CE 마크를 통과하고 본격적으로 실제 수술에 쓰이는 렌즈가 됐습니다. 버전 3가 나오고 이제 장기 임상 결과들을 경과 관찰을 해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렌즈와 수정체의 거리가 조금 가까워지는 현상이 일부 환자들에서 발견됐습니다. 그 렌즈의 베이스가 지지하고 있는 그 모양체 고랑이라고 하는 부분이 약간 근육 같은 건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렌즈를 지지하고 있는 모양체 고랑이 눌리면서 마치 우리 침대 매트리스 오래 쓰면은 쿠션이 꺼지면서 약간 줄어들듯이 렌즈가 약간 아래로 내려가고 그래서 수정체하고 렌즈가 너무 가까워지면 수정체 낭 스크래치의 위험성이 생기기 때문에 결국 렌즈를 제거하게 되는 사례가 일부 생긴 겁니다. 그럼 처음 시작할 때부터 원래 나중에 떨어지는 걸 예측해서 조금 높게 시작하면 좋겠구나 해서 이제 버전 3에서 버전 4로 넘어갈 때는 일부러 아치 모양을 조금 더 높게 만드는 아이디어가 나오게 됩니다. 이 V4 버전의 렌즈로 2002년에 이제 한국의 FDA라고 할 수 있는 식품의약품 안정처 MFDS의 승인도 받고 그래서 이제 국내 수술이 시작되고 이후 이제 2005년에 미국 FDA 승인도 받게 되죠. 2011년도에 또 하나의 큰 변화가 생기는데요. 바로 홀 아이쉘, 구멍 뚫린 아이쉘의 발명입니다. 버전 넘버로는 V4C라고 부르는데요. 우리 눈 안에는 방수라는 액체가 있어요. 이 방수가 이제 모양체, 수정체, 각막 아래 공간, 마지막으로 섬유주라고 하는 배출로까지 이렇게 쭉 순환을 하면서 안압이라는 압력을 만들어서 눈 모양이 제대로 동그랗게 유지되게 만들기도 하고 눈 내부의 영양분과 산소가 눈 내부 속에서 골고루 퍼지게 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데 아이쉘 렌즈는 렌즈가 삽입되면 홍채 바로 뒤에 위치되기 때문에 아이쉘 렌즈가 홍채를 통해서 움직이는 안구 방수의 흐름에 방해를 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수술을 받는 모든 분한테 귀걸이를 걸 때 필요한 구멍 정도로 그 정도 크기로 홍채에 구멍을 뚫었습니다. 이거를 이제 홍채 절개술이라고 하는데 안구 방수의 우회로를 만들어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고속도로 갓길 같은 걸 이제 만들어 놓는 거죠. 미리 이렇게 예방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건데 근데 문제는 홍채 절개술을 한 부분이 막히는 경우가 있었어요. 귀걸이도 이렇게 뚫어놓고 다다가 오래 안 쓰면 점점 막히는 것처럼 이거를 처음에 만들 때 아주 크게 뚫어 놓는 그런 의사분들이 있었고 근데 이게 크게 뚫으면 환자분들이 좀 많이 아파하세요. 그렇다고 좀 작게 뚫으면은 나중에 다시 막히기가 쉽고 막히면은 이제 안구 방수의 우회로가 없어지기 때문에 조금 위험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작게 뚫는 경우에는 하나를 뚫지 않고 예방적으로 보통 2개를 뚫게 됩니다. 너무 작지도 않게 그렇다고 너무 크지도 않게 뚫는 게 제일 좋은데 이 시술 자체도 아프고 어떤 식으로도 눈에 손상을 주지 않는 게 좋기 때문에 렌즈 자체에 구멍을 뚫는 아이디어가 나오게 됩니다.
이게 콜럼버스의 달걀 같은 건데 사실 굉장히 간단한 아이디어인데 그동안 누구도 시도하지 않았던 거를 그 일본의 이제 시미즈 선생님이 처음으로 시도를 하게 되죠. 그래서 V4C 모델부터는 안구 방수의 흐름을 정상화까지 유지할 수 있는 360 마이크로미터 크기의 홀이 만들어졌고 홍채 절개술이 필요 없게 됩니다. 그 다음의 발전이 현재 쓰이고 있는 ICL 모델인 이볼루션 ICL이라고 해서 현재 V5라고 부르는 모델이 된 건데 V4에서 V5로 바뀔 때는 뭐가 바뀌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물을 우리가 시원시원하게 잘 보려면 광학부가 넓어야 되죠. 안경알이 조그마면 이제 보이는 범위가 작으니까 ICL V5 모델부터는 광학법 면적이 더 커지면서 시신경으로 전달되는 광량이 증가해서 이전 모델에 비해서 밤이나 그늘진 곳에서도 낮은 조도에서도 더 잘 보이게, 그러니까 어두울 때 시력 저하가 안 생기는, 시력의 질이 개선되게 됩니다. 특히 이제 동공이 큰 분들이거나 아니면 야간 활동이 많으신 분들, 그런 경우에 이제 야간 시력 개선 효과가 레이저 수술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ICL 렌즈는 이렇게 계속해서 진보되고 발전해왔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훌륭한 렌즈가 존재하는 거죠. 후방 렌즈 삽입술에 사용되는 ICL 렌즈는 지금 보신 것처럼 계속 변화하고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ICL의 특성이나 변화의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고 끊임없이 공부하는 전문가에게 수술을 받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닥터 ICL 안과는 ICL 전문 병원인 만큼 원장인 저와 모든 스태프들이 그동안 변화한 이런 ICL의 특성들에 대해서 꾸준히 공부하고 연구하고 있으며 마이크로미터 단위로 눈을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는 특수 장비, 그리고 주관적 시력 검사가 아닌 객관적 시력 검사가 가능한 장비들을 갖추고 있어서 아무리 근시나 난시가 심한 눈이라고 하더라도 그 눈의 특성에 맞는 고객 여러분들의 눈에 최적화된 수술을 해드릴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닥터 ICL 안과를 찾아오시면 최선의 노력과 정성으로 수술 전의 걱정과 불안을 수술 후의 편안함과 행복으로 변화시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